송은재TV 시작합니다.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벌써부터 조금 전에 20%를 넘었다라고 합니다. 이 투표율입니다. 지난해에 그 전당대회에서 투표율 55.1%였습니다. 뭐 역대급이었다. 최고로 성공한 투표율이다. 이번에도 60%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.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이렇게 모바일 투표를 하고 자발적으로 하지 못한 분들은, 당원들은 21일, 22일 ARS 투표를 또 합니다. 그래서 60%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. 21일, 22일은 또 국민 여론조사도 함께 합니다. 23일 모두 발표가 됩니다. 전당대회 발표가 되고요.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한다. 투표율에 따라서 1차 투표에서 이제 끝날 수 있다. 과반 이상 획득이 가능할 것이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투표율 끌어올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해 그 전당대회, 지금 시간대별로 지난해 전당대회의 투표율보다는 지금 조금 낮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권리당원으로서의 말 그대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. SBS 이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잠시 전에 끝이 났습니다. 이제 마지막 토론회였습니다. 6번째. 그런데 뭐 그동안 하던 공방전이 계속됐습니다. 계속 되풀이입니다. 뭐 제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원희룡과 나경원은 정확하지 않는 내용을, 또 왜곡된 내용을 의도적으로, 그러면 이제 가짜뉴스가 되는 것이죠. 의도적이건 의도적이 아니건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한동훈을 계속 공격합니다. 오늘도. 한동훈은 그 뭐 태도를 떠나서, 내용을 떠나서 일단 정확합니다. 모든 게. 참 이게, 저도 이게 이제는 우리 정치권이 구태가 또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정확하지 않습니다. 가령 뭐 나경원이 계속해서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했느냐. 이 나경원도 법조인입니다.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막 이 가짜뉴스에 가까운 거죠. 원희룡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 가지 제시를 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. 반면에 한동훈은 정확합니다. 또 한 가지, 이 원희룡 나경원이 이제는 한동훈을 가르치려고 합니다. 선배로서 후배를 뭐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. 그걸 아주 겸손하게, 지금은 당원들,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심판자는 당원들과 국민들입니다. 이 후보들은 모두 동등한 입장입니다. 거기에 뭐 선후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정치 경험이 옅은 것을 지적하려면 그것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지적하면 됩니다. 가르치려고 하고 갑질하려고 하는, 이러면 이제 꼰대가 되는 겁니다. 2년 전에 이 대선 후보 경선 때 그 홍준표와 유승민이 윤석열 후보에게 한 태도입니다. 정치를 잘 모른다. 뭐 더 배워야겠다. 뭐 이런 식의 갑질을 했죠. 그런 태도는 이 당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오늘도 뭐 계속 패스트 트랙 그 기소를 취소하는 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맞지 않았느냐,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한동훈과 나경원이 뭐 아주 이렇게 충돌을 했습니다. 이 부분 한동훈이 사과를 했죠. 한동훈이 사과를 한 것이 자기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기소를 취소한 것, 취소하지 않은 것, 이걸 사과한 게 아니고, 그 나경원이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자기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, 그래서 이 상처를 좀 헤집은 것, 이 패스트 트랙에 따른 지금 재판 중인데 그 부분은 사과를 한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. 그런데 계속해서 나경원이,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 기소를 취소했어야 한다, 공소를,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,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게 기소가 된 것이다. 그 윤 대통령을 끌어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경원과 원희룡은 계속해서 이 한동훈 입에서 윤 대통령 이름이 많이 나오기를 이렇게 유도를 자꾸 하죠.
할 수 없이 한동훈이 이렇게 윤 대통령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게 윤석열 정부의 법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을 막기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한 건 고생한 것이고 법치는 법치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이거는 궁극적으로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. 오늘도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. 주요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종석을 비롯해서는 출석을 했고 몸싸움이 벌어지고 엉망진창입니다. 이 시작하기 전에 이걸 막는, 이게 위헌 위법이다, 청문회를 하지 말라라고 이걸 막는 국민의힘과 이런 충돌 과정에서 전현희가 얼굴을 다쳤다라고 해서 전현희가 또 울고 이랬습니다. 지금도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. 또 고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또 이 국회 선진화법으로 이제 계속 저런 충돌에 따른 이게 있는데, 윤석열 정부의 법치 이 부분 한동훈도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당대표가 돼도 야당과 협의해서도 좋고요. 여야 모두 합해서 지금 30명 정도가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흔들릴 수 없는 것인데, 이 법이 너무 과잉해서 이렇게 규제한 부분이 있다. 또 정치적으로 국회의 독자성을 인정한다.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법무부에서 이 소를 취하하는 부분은 한번 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, 이렇게 보입니다. 그 부분을 한동훈이 앞서 나갈 수가 없어서 윤 대통령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이제 그런 부분에 원희룡, 나경원의 공격이, 자기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가지고 왜곡된 것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반박을 하니까 그렇게 왜 또 반박을 하느냐, 따박따박 자기만 모두 옳고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이 선후가 뒤바뀐 것이죠. 원희룡이 가장 먼저 네거티브를 한 것입니다. 오늘 원희룡이 그 부분은 사과를 했습니다. 한동훈이 일부러 총선에 진 것 아니냐, 그건 자기가 깨끗하게 사과한다라고 했습니다. 한동훈이 사과한 부분, 원희룡이 사과한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. 사과를 했다라고 해서 그 전체 일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은 아니죠. 그런 부분들의 공방전이 되풀이가 됐습니다. 4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이 경쟁을 했습니다. 당원들 앞에서, 국민들 앞에서. 지금의 시대 정신으로는 한동훈이 가장 나았다. 이 후보 토론회도 그렇고 또 연설회도 그렇고 전체적인 전략, 전술, 준비 모두가 한동훈이 가장 나았다. 당의 변화, 윤석열 정부의 변화, 당의 단합, 이런 차원에서 시대 정신에 걸맞았다. 원희룡, 나경원은 좀 준비가 덜 됐거나 아직도 좀 애매한 입장이다. 그래서 시대 정신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,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. 오늘도 홍준표입니다. 홍준표가 어제는 한동훈에 대해서 소시오패스다,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, 이런 공격을 하고, 오늘도 당대표가 만약 돼도 혼자 놀게 될 거다. 누가 이렇게 한동훈과 함께 당을 이끌 것이냐, 같이 할 것이냐, 아마 혼자 놀게 될 것이다. 검사 출신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. 그리고 일만 있으면 윤 대통령을 물타기를 한다. 물귀신처럼 끌어당긴다.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였다,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. 저는 이번에 이 한동훈 대세론을 만들어낸 공신들이라고 봅니다. 홍준표, 신평, 장예찬, 또 초창기에는 이철규, 이 4사람이 이 한동훈 대세론을 만드는데 공신들이다, 이렇게 보입니다. 이 4사람을 업고 지금 이 원희룡이 네거티브를 하면서 이 근거 없는 마타도어까지를 하면서 오히려 한동훈을 키워줬다, 이렇게 보입니다. 이 홍준표의 폐악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홍준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. 제가 보기에는 4명의 후보 가운데 비교하라면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당의 단합, 여권 전체의 단합에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느껴집니다. 그런데 이런 식의 또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. 홍준표가 정신이 나갔다, 이렇게 보이고요.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검사 출신이다,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다,
패스트 트랙 이거 기소를 공소를 좀 취하해야 되지 않느냐. 뭐 건건이 나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사 이건 이제 윤 대통령으로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? 2년 전에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윤 대통령에게 했던 모든 비판을 지금 한동훈에게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. 뭘 어쩌자는 겁니까? 그래서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이건 뭐 어쩌자는 거냐? 윤석열 정부는 법치다, 상식이다, 공정이다.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일한 것이다. 윤석열 대통령을 뭐 끌어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름을 거론조차 하기 싫은 것, 입도 뻥끗 하기 싫은 게 한동훈입니다. 이 윤 대통령, 윤석열 후보 시절에 이제 끝난 논쟁은 페이지를 넘겨야 합니다.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의 사냥개다라고 하면 윤 대통령은 뭐가 됩니까? 이런 겁니다. 그 홍준표가 이런 사람입니다. 이래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오늘 토론회도 보시면 한동훈이 그 공격을 했습니다. 원희룡이 과거에 이명박도 탈당해라, 뭐 박근혜도 탄핵하자 그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 이야기를 한 이유입니다. 지금 4명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토론회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동훈이 좀 괘씸하다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럼 나경원은 뭐 친윤입니까? 원희룡은 뭐 언제부터 친윤이었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당정관계도 참 여의도 정치권에서 믿을 놈 없다 합니다. 다 자기 정치적 계산이 있고 뭐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배신이 밥 먹듯이 하는 것이죠. 배신이 생활이죠.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당정관계 윤석열 정부 성공에 매달릴 사람을 4사람 중에 꼽으라면 한동훈을 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 뭐 심평은 나서서 또 한동훈의 그 댓글에 대해서 이게 드루킹과 같은 것이다. 대규모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론 조작한 것이다. 그 주장을 양문석이 하고 있는 겁니다. 민주당의 양문석이. 양문석은 입만 열면 막말이고 거짓말입니다. 그 양문석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심평이 한동훈을 공격합니다. 뭐 장해찬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뭐 다들 아시고 계시고요. 이 댓글에 대해서. 장해찬은 지난 총선 때 왜 공천을 취소했는지 그 이유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. 또 이철규는 뭐 처음부터 이 지금 판이 소위 반한동훈 진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이철규 때문입니다. 처음부터 이게 이 단추를 잘못 끼는 바람에 이 엉망이 됐던 것입니다. 참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한동훈의 이 대세론의 공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오늘 또 지지율 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. 한국갤럽입니다. 지난 16일에서 19일까지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것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4%포인트 올라서 29%였습니다. 부정평가 60%였습니다. 그런데 일주일 만에 8%포인트 내렸습니다. 뭐 일주일 만에 엄청난 변화입니다.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것은 체코의 우리 원전 수출이죠. 정말 쾌거죠.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랐다.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% 가까이 되어야 합니다. 대선 후보 시절에 적어도 40%는 유지를 해야 합니다. 그게 유지가 안 되니까 지금 총선 또 총선 뒤에 변화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.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. 제가 그동안 정당 지지율은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다. 이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좀 앞선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조국혁신당 부분이 있습니다. 조국혁신당의 상당 부분이 민주당 지지율입니다. 그렇게 본다면 국민의힘이 조금 앞선다라고 해서 그렇게 뭐 즐길 것은 아니다. 그런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.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이 35%, 민주당은 3%포인트 내려서 27%였습니다. 조국혁신당은 8%였습니다.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을 다 합해도 국민의힘과 같습니다. 개혁신당 4%가 있죠.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악의 수준이다, 최악의 분열이다라고 하면서도
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왜 이렇게 오르고 있을까?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. 하나는 여전히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,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 국민들이, 그 잠재된 국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전당대회를 계기로 이 지지율이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또 하나는 정말 네거티브고 분열의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전당대회에서 이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진다면, 변화의 희망을 주게 된다면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모였다, 이렇게 보입니다. 이 전당대회 하고 나면 또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.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뭐 사실은 저는 사실 포기 상태입니다. 이 30%대에 유지만 되고 있어도 다행이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앞으로 당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지나고 난 다음에 당에서 이 정치 개혁,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지지율을,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견인해 가야 된다. 그래서 적어도 40%의 지지율,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40%를 유지를 해야 무슨 정책도 해볼 수가 있고, 국정 방향도 좀 틀어볼 수가 있고, 정치 개혁도 추진해 갈 수가 있고, 문의조 심판도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정당 지지율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도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. 그런데 앞으로는 좀 관심을 끌게 될 겁니다. 김두관이죠. 이재명에 맞붙은 김두관. 김두관은 뭐 뚝심도 있고, 김두관도 뭐 자기 말대로 이제 나이가 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들러리 서겠느냐. 오늘 포문을 열었습니다.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. 핵심을 찔렀습니다.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재판을 받는데, 또 10월 되면 위증교사 1심 판결이 나오는데 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. 이재명 이 지도체제 가능하겠느냐. 김두관이 그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. 10월 1심 판결 위증교사 때 법정 구속될 수도 있다. 대비해야 한다. 아마 앞으로 이 김두관의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겁니다.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민주당 내부의 지금 상황, 뭐 각종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이 알력들, 물밑의 알력들, 또 새로운 뭐 비리 사실들, 이런 부분들까지 김두관이 터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김두관은 붙으면 세게 붙습니다. 뭐 제대로 붙습니다. 그렇다라고 해서 김두관이 이재명을 넘어서지는 못할 겁니다. 그렇지만 김두관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라도 죽기 살기로 붙어야 하는 것이고, 그러면 이재명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. 그로 인해서 민주당에 좀 관심은 쏠리게 될 겁니다. 그렇지만 뭐 국민의힘이 훨씬 더 이 전당대회 자체는 네거티브로 안 좋았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기대는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40%대로 빨리 끌어올려야 합니다. 그리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제는 당에서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송재TV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